이시안의 읽은 척 책방. 안녕하세요. 성신여대 겸임 교수이자 지식편의점 시안책방의 주인 이시안입니다. 최근 들어요, 자주 보이는 단어들이 블록체인, 메타버스, 그리고 NFT 같은 말들입니다. 비슷해 보이기도 하면서 서로 다른 기술이기도 하면서요, 그리고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듯도 하죠. 한마디로요, 잘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용어들을 대중들에게 쉽게 설명해주는 책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요. 시안책방에서는 각각 메타버스는 메타버스의 시대, 이 책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고요. 블록체인은 블록체인 트렌드라는 책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요, NFT에 대해서 대중들이 알기 쉽게 잘 정리해 놓은 책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NFT 레볼루션입니다. NFT는 Non-Fungible Token을 줄임말로요, 영어 즉독측해로 하면 대체 불가능 토큰, 이 정도로 번역이 되는 거죠. 이 책에서는 NFT는 특정한 자산을 나타내는 블록체인상의 디지털 파일이고요. 각기 고유성을 지니고 있어 상호 대체가 불가능한 토큰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은요, 거래 정보가 담긴 블록을 참여자들이 나눠서 보관하면서 계약을 인증할 때 그것들이 체인을 이뤄서 작동하면서요, 거래가 탈중앙화되는 그런 기술이라고 그랬잖아요. NFT는 바로 그런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구축이 되는데요. NFT가 블록에 기록하는 정보가 바로 디지털 파일을 비롯한 여러 유무형의 가치들의 원본성과 소유에 대한 권리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가령 자신이 찍은 사진을 NFT로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민팅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그 사진은 유일무이한 원본으로 블록체인상에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 사진을 산다면 그 사진은 가치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디지털 사진은 그냥 복사를 할 수도 있고요. 복사가 안 되게 방지 장치를 걸어 놓아도 화면 잡채를 캡처한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얼마든지 똑같은 파일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그걸 누가 돈 주고 사겠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재밌는 것은요, 실제로는 그 반대라는 거예요. 그렇게 복사본이 많이 퍼질수록 원본의 값어치는 올라가게 됩니다. 많은 복사본이 퍼졌다는 것은요, 그만큼 그 사진이 유명하다는 얘기거든요. 반고흐의 그림은 지금도 우리가 검색어만 입력하면 바로 볼 수가 있죠. 하지만 반고흐의 원본 작품은 몇 천만 달러의 거래가 됩니다. 고흐의 작품은 아니지만 최근 경매에 나온 유명 작가의 작품들은 우리나라 돈으로요, 몇 천억 원 단위로 거래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 작품들을 모두 인터넷으로요, 쉽게 접할 수 있는데도 말이죠. 원본이니까 가능한 일이죠. NFT는 바로 그런 증품 증명이에요. 현물화되어 있지 않을 뿐이지 이 디지털 파일이 그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원본의 오리지널리티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NFT를 소유권의 미래다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유명한 그림일수록 비싸게 팔리듯이 인터넷에 많이 퍼져 있는 디지털 파일일수록 원본 파일의 소유권은 비싸지는 것입니다. 2017년에 수천 개의 캐릭터를 생성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펑크라고 불리는 픽셀 이미지의 캐릭터가 나왔습니다. 각 캐릭터는요, 의상, 헤어, 액세서리, 심지어 성격까지요, 알고리즘에 의해 무작위로 조합되어서 고유의 희소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런 캐릭터가 딱 10,000개 생산이 되었는데요, 9,000개를 시장에 풀었거든요. 처음에는 공짜로 나누어 주어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가져가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바로 크립토 펑크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2021년 6월에요, 마스크 낀 희귀한 크립토 펑크가 이거 하나가요, 130억 원에 팔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크립토 펑크는 비트코인에 비견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NFT의 잠재력은요, 미술이나 음악 같은 창작물이나 게임 아이템, 그리고 메타버스 같은 디지털 세상과 결합될 때 훨씬 큰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미술 작품 같은 경우는 진품 감정 같은 주관적이고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요, 기록만으로 원본 증명이 되면서 폭발적인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2021년 3월에 크리스티 경매에서 비플의 Everyday, The First 5,000 Days, 잠깐만요, 이게 영어를 하다가 갑자기 이러면 안 되죠. The First 5,000 Days라는 작품이요, 6,934만 달러에 팔리면서 미술과 NFT의 만남에 대해서 기대감이 엄청나게 상승한 상태입니다. 창작가들은 평론가나 유통업자, 기업들의 컨트롤을 받지 않고 NFT화를 통해서 얼마든지 대중들과 직접적으로 소통하고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작품들에 대한 수요도 직접 확인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NFT는요, 메타버스와도 잘 맞습니다.
비싸게 준 미술 작품을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메타버스 내에 갤러리를 오픈해서요, 여기에 걸어 놓으면 되거든요. 메타버스 내 디지털 부동산 같은 거래는요, NFT로 소유권을 증명하게 됩니다. 메타버스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디지털 거래에 NFT를 적용하면요, 자신의 소유권이 오리지널리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안전하게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물이 손에 잡히지 않으면 소유라는 개념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기존의 관점에서 보자면 NFT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하지만 세상은 급속하게 바뀌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시간이 지나면 말이 되는 일이 되곤 합니다. 드라마 응답하라 시리즈의 여주인공 아버지 역으로 나오는 성동일이요, 물을 돈 주고 사는 시대가 오면 손에 장을 지진다 라는 식의 대사를 하면서 웃음을 유발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 후 몇십 년 지나지 않아서 지금의 물값은 때로는 휘발유 값보다 비쌀 때도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0.5리터 한 병에요, 800원, 900원 하니까 1리터는 1600원, 1800원 이런 셈인 거잖아요. 세상이 메타버스로 디지털화 되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디지털 세상의 소유 증명의 기본 개념인 NFT는 사실 가장 필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가올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서라도 알아둘 필요가 있거든요. 그리고 조금 일찍 알게 되면 컬렉터블 NFT 같은 것을 통해서 투자할 기회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크립토 펑크 같은 프로젝트는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 읽은 척 책방은 NFT 레볼루션이었습니다. 이 기회예요. 시한 책방을 NFT화 할 수 있는 게 뭐 없나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좋아요와 구독을 NFT화 해가지고 몇 번째 좋아요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값을 매기는 방식 잠깐 생각을 해봤죠. 안 되겠죠? 네, 그건 일찌감치 포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